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이 변화를 모르시면 불필요한 벌금을 내실 수도 있고, 심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둘째, 이종 면허를 1종으로 바꾸실 때 필요한 새로운 서류. 셋째,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면허 반납하실 때 최대 1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천천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을 멈추시고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먼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분은 연말에 면허를 갱신하러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셨다고 합니다. 아침 8시에 줄을 섰는데요. 번호표 받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신체 검사 받고 기다리는데 또 4시간이 걸렸습니다. 총 6시간을 서서 기다렸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바로 대부분의 분들이 연말에 몰아서 갱신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면허증에 적힌 갱신 연도, 예를 들어 2026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서 계속 미루시다가 11월, 12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말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엄청나게 기다리셔야 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중해주세요. 2026년부터는 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1년 내내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일을 중심으로 딱 정해진 기간에만 갱신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갱신 기간은 여러분의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즉 생일 6개월 전부터 생일 당일까지 총 6개월 동안만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이 5월 15일인 김철수 씨의 경우 갱신 가능 기간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 생일 하루 전까지 이렇게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이 12월 10일인 박영희 씨의 경우 갱신 가능 기간이 2026년 6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 이렇게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1년 내내 갱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만 갱신 기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시면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놓치시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벌금을 내시면 갱신은 가능하지만 늦을수록 벌금이 많아집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 면허증 확인하기. 지금 바로 지갑에서 면허증을 꺼내보세요. 면허증 앞면에 갱신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2026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올해가 갱신 연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내 갱신 기간 계산하기. 여러분의 생일에서 6개월을 빼보세요. 그게 갱신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생일이 5월이시면 11월부터 갱신 가능. 생일이 8월이시면 2월부터 갱신 가능. 생일이 12월이시면 6월부터 갱신 가능. 세 번째 단계, 달력에 표시하기. 집에 있는 달력이나 휴대전화 달력에 갱신 시작일과 마감일을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꼭 말씀드려서 같이 기억하게 하세요. 네 번째 단계, 미리 갱신하기. 갱신 기간이 시작되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특히 생일이 연말 9월에서 12월이신 분들은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더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 기간이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나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일종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이종 면허를 가지신 분이 7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시면 별도의 기능 시험 없이 적성 검사만 받으시고 일종 면허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일종 면허는 이종보다 더 큰 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나 4톤 미만 화물차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장롱면허 소지자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면허를 따신 후에 7년 동안 운전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면허증은 장롱에만 넣어두고 차는 한 번도 안 모르신 거죠. 그런데도 7년이 지나면 무사고가 되어서 일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일종 면허를 줘도 되나?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 3월 19일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제부터는 7년 무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가로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1번.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 여러분 이름으로 된 자동차 보험에 최소 3년 이상 가입하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가시면 보험 가입 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피보험자가 아니라 주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 서류 2번. 차량 등록 및 보유 기록. 여러분 이름으로 차를 소유하신 기록입니다.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족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필요 서류 3번. 차량 정비 기록이나 주유 기록. 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라면 정기적으로 차를 정비하신 기록이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신 기록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도 운전을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1번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2종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1종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이후에는 소급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2025년 1월이고 2026년에 1종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최소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시거나 차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늦어도 2025년 상반기, 즉 6월 안에는 이런 준비를 마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차도 없고 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 차량 보험에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족분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 그 차의 보험에 여러분을 추가 운전자나 가족 운전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가족을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가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운전 이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렌터카나 카시어링 이용 기록을 보관하세요. 요즘은 렌터카나 카시어링 쏘카, 그린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시고 그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것도 운전을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1, 2년 동안 월 1, 2회 정도만 이용하셔도 충분한 기록이 됩니다. 2종을 1종으로 바꾸시려면 실제 운전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보험 가입이나 차량 등록을 준비하세요. 차가 없으면 가족보험에 추가되거나 렌터카를 이용하세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허 반납하면 최대 1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시면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시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면허를 반납하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의미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주시의 경우 최대 180만 원을 선불 교통카드로 지급합니다.
이건 정말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곳은 10만 원만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반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먼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하시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여기에 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2026년부터는 같은 지역에서도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과 운전을 안 하시는 분 장롱면허의 지원금이 다릅니다. 실제 운전자는 최대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장롱면허 소지자는 최소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원래 운전을 안 하시던 분이 면허를 반납하셔도 교통안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운전을 안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시던 분이 면허를 반납하시면 사고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실제 운전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음 4가지 증거 중 하나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이력을 준비하세요. 본인 명의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신 기록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보험회사에 가시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주행거리 증가 기록을 준비하세요. 최근 1년간 차량 검사를 받으셨거나 정비소에 가신 기록이 있으면 그때 차량의 주행거리가 기록됩니다.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났다면 운전을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통 월 평균 50km 이상 운행하신 기록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 경미한 것도 포함해서 준비하세요. 재미있는 점은 최근 몇 년간 과속이나 신호 위반 같은 경미한 법규 위반 기록이 있으면 오히려 운전을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론 법규는 지키시는 게 좋지만요. 주유소나 고속도로 이용 기록을 준비하세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신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통행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허 반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보험 증명서, 차량 정비 영수증, 주유 영수증,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요. 실제로는 어르신께서 운전하시는데 차량이 자녀분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공동 명의로 바꾸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본인 명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바꾸세요. 최소 1년 이상은 본인 명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원금은 보통 1년치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 1월에서 3월에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원금을 받기 쉽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바닥나서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새해 초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분의 사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75세 김영규 씨는 실제 운전자이십니다. 자녀와 공동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병원 다니시면서 월 100km 정도 운전을 하셨고 면허증 반납을 하시고 공주시 기준 180만 원 지원금을 수령하셨습니다. 73세 장롱면허 이순자 씨의 경우 차량도 없고 보험도 없으며 운전 기록이 전혀 없으십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시고 공주시 기준 30만 원만 지원금을 수령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갱신 기간. 2026년부터는 생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생일 6개월 전부터 생일 전날까지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 나오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면허증을 확인하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두 번째, 2종에서 1종으로 전환. 2026년 3월 19일부터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 이력, 차량 등록증, 정비 기록 중 반드시 하나를 준비하세요. 차가 없으면 가족보험에 추가되거나 렌터카 이용 기록 등 상반기까지 꼭 준비 시작하세요. 세 번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2026년부터 실제 운전자와 장롱 면허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운전자는 최대 180만원, 장롱면허는 30만원, 보험 증명서, 주행거리 기록, 주유 영수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 서류 미리 모아두시고 연초에 반납하세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녀분들과 꼭 상의하셔서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힘드시다면 지원금을 받으시고 편하게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